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물타기 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물타기나 추가 매수나 결국은 똑같은 매수라는 행위의 두 가지 용어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물타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물타기라는 용어는 고점에 물려서 탈출하기 위해 평단가를 낮추려는 의도로 매수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돼요. 제 경우에는 물타기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피해야 하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반대로 추가 매수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요. 추가 매수라는 용어는 내 평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내 평단가가 현재가보다 낮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반해 물타기라는 용어는 내 평단가가 현재가보다 높을 때만 사용 가능하고 내 평단가가 현재가보다 낮을 때, 즉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라는 뜻인데요. 듣는 이에 따라서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물타기라는 용어와 추가 매수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추가 매수라는 용어는 앞으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 용어인 반면에 물타기라는 용어는 수익보다는 나의 평단가를 맞추는데 주 목적을 둔 용어이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곧 물타기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내가 고점에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차트와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차트를 보며 같이 살펴볼 종목은 KTNG인데요. KTNG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코리안 타바코 앤 진생의 약자로 한국 담배인삼공사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그럼 KTNG 차트로 추가 매수와 물타기에 대해 제 생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를 확장하여 2012년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의 약 9년간의 주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시 바닥 라인을 이렇게 7만원 부근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현 시점에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만원이 저점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2011년 매매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이런 느낌이겠죠? 일단 7만원 부근에서 반등은 하였지만 어디까지 올라가 줄지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당시 KTNG의 전망이 나쁘지만 않았었다면 저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이때가 11월 중순이기 때문인데요. KTNG 주주분들 중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KTNG의 경우 연말 배당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주가가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배당으로 어느 정도 손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증시에 커다란 악재가 없는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개월 후 이렇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며 12월 중순 전고점을 상향 돌파해준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의를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갱신하였기 때문인데요. 전고점이 있는 경우는 전고점이라는 명확한 선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망이 좋다면 전고점까지의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게 되지만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로부터는 위쪽에 저항 라인이 없기 때문에 매수 심리보다는 차익 실현의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기관 세력의 경우 배당으로 인한 예상 수익보다 신고가 갱신으로 인한 차익 실현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배당과 차익 실현의 눈치 싸움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생각되고요. 배당과 추가 주가 상승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보다는 당시 구간에서 크게 차익이 나 있는 부분을 안전하게 차익 실현을 내며 비중을 줄이고 잔량으로 배당을 챙기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고요. 배당락 이후 물량이 빠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하락이 기업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배당락에 의한 하락이라면 다시 이전 저점인 7만원 부근에서 7만원 라인을 지켜주는지 살펴보며 이 라인을 저점 라인으로 판단하고 만일에 하락할 것도 대비하여 7만원 부근부터 다시 분할 매수를 검토할 수 있겠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 부근에서 앞서 이야기한 추가 매수를 검토할 수 있겠죠. 만약 7만원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빠르게 기업 분석을 다시 하여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할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7만원은 지켜주었지만 크게 반등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때 밑에 7만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점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매 전략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고점을 뚫게 된다면 물론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현재 위치가 고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특히 KTNG의 경우 연말 배당을 받겠다고 뒤늦게 연말에 진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 KTNG 연말 배당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부터 적절히 저점에서 매집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2012년 배당락 이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2013년 말까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시기에도 분명 이 지점에서 진입하여 물렸던 분들도 있었을 테고 내가 고점에 물렸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어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깨달았다면 바로 투자 전략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텐데요. 고점에 물렸을 때 투자 전략은 언제나 두 가지뿐입니다. 손절로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추가 매수로서 평단가를 낮추거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의 경우 내가 손절하면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내가 추가 매수하면 더 하락하여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이 주가에 휘둘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하락했다고 물타기 했더니 다음날 또 크게 하락해서 다시 물타기 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정작 평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지점에 와서는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평단가를 낮추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있게 조금은 멀리 보며 알맞은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1번의 경우 사실 주린이에게 손절이란 쉽지 않고 오늘의 주제는 물타기와 추가 매수이므로 1번의 손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하느냐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우선 추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지, 펀더멘탈이 건전한지, 추후 회복 또는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물타기를 계속하다가는 초장기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되어야겠고요. 우리가 KTNG를 두고 본다면 기업 가치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고 건전한 재무와 매출, 영업이익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연내에 커다란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높은 배당으로 연말에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전저점을 확인하여 라인을 잡아본 후에 어중간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잡아놓은 라인에서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를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물려있는 종목을 손절없이 가져가실 생각이라면 기다림은 어쩔 수 없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추가 매수점을 기다리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물타기를 하던 선을 잡고 추가 매수를 하던 존버하면 어차피 우상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수익 전환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정된 동일한 자금으로
단순히 물타기와 전략적인 추가 매수의 평단가 차이는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될 테니 회복하였을 때 확실하게 수익률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므로 평단가를 낮추는 목적의 물타기라는 용어보다는 계획을 세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매수라는 용어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KTNG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가겠는데요. KTNG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이렇게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차익 실현 혹은 배당락으로 대체로 주가가 빠지는 종목이라는 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016년 옆나라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하락을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연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KTNG의 경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초반에 다루었던 종목 중에 하나로 제 업로드 영상 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인데요. 제가 KTNG를 다루었던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2018년부터 꾸준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사태 이후 현재 주가는 2018년 주가보다도 한참 아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2018년 당시 기업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되어 있던 주가라면 현재 주가가 10만원대여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제 경우엔 과거 KTNG 주가 흐름을 전제로 2분기 말쯤에 주가가 상승하면 한 번쯤 차익 실현을 낸 후에 다시금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연말까지 매집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아서 올해는 좀 재미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그린뉴딜, 반도체 종목들로 자금이 몰리면서 KTNG는 비교적 비인기 종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니 다시 좋은 매수 자리가 온 것 같아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8월 4일 수요일 종가 83,300원에 장 마감하였는데요. 저는 이날 82,700원에 추가로 좀 더 담아보았습니다. 현재로서 지켜줘야 할 선과 동시에 좋은 매수 자리는 82,200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단기적으로 올라서줘야 할 라인은 83,700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82,200원부터 현재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보고 적절히 분할 매수를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타기와 추가 매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고요. 동시에 KTNG라는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좋은 기업은 모두의 관심이 멀어져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 보았고요. 종목 추천 영상 아니니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투자 활동 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과거 KTNG 영상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 아직 안 보신 분께서는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